소중한 일들 바쁜 흐름에 묻혀 잊고 살지만 문득 문득 마음에 올라온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하며 더 귀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그 9월 11일이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9/11이 일어난 지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인데요. 네, 이런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마스터 클래스를 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1번 한번 쳐주시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아침인가요? 그 미국에서 유타주에서 그 찰리 컬크라는 분이 이제 총기 사건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던 분인데, 돌아가시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세상이 굉장히 좀 요란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또 우리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들은 우리 패스파인더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누어졌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좀 들어주시고 오늘은 재미보다는 약간 좀 드라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 마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음,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커리어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커리어를 고르면 될까? 이제 우리 커리어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커리어와 돈, 뭐 커리어와 행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커리어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데요. 커리어는 쉽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예, 결론입니다. 네. 커리어를 고르는 건 쉽다. 예,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보니 커리어는 쉽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아니면 그거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커리어를 우리가 고르게 되는 그 순서와 방법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예,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역에 노출이 된다. 뭐 미술, 음악, 체육, 뭐 여행도 가보고 뭐 봉사활동도 가보고 막 이런저런 저런 활동들을 여러 개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영역에 노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막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영역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부이죠. 그래서 뭐 체육 활동도 시키고 음악 활동도 뭐 여러 개 시켜서 얘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고 미술도 한번 시켜보고 뭐 스피치도 한번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얘가 재미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못돼서 돌잔치 때 애가 뭐를 고르는지 보면 얘가 변호사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상한 걸로 좀 번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커리어를 고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영역에 노출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네, 알아야 뭘 하니까. 네, 노출이 돼서 해봐야, 이게 나한테 재밌다, 안 재밌다, 잘한다, 안 잘한다를 알 수 있으니, 영역에 많이 노출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찾는 거죠.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 사실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일단 떨어지니까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게임도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되듯이 많이 하고 그 재미있는 것을 이제 잘하게 되겠죠. 그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전문가가 되고 평생 커리어가 되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잘 못 살죠. 왜냐면, 특별히 한국에서 성장했다면,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럭셔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잘 고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로가 내 진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20살은 넘었으니까 나이가 있다고, 예, 가정을 하고, 나이는 그냥 이제 숫자에 불과하겠죠. 예, 숫자에 그냥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살까지 사실 거니까, 네, 앞으로 한 6, 70년 동안 뭘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이가 있는데 만약에 처자식이 있는 남자분이라면 그냥 돈을 버는 게 좋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 찾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 놓고 보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인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를 결정하는 8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이게 나를 발견하는 8가지 엘리멘트랑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만 좀 틀려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가 맞는 커리어인지 그렇지 않은 커리어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커리어를 고름에 있어서 의외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8가지 팩터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8가지 팩터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1번부터 8번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번에서 맞지 않으면 그냥 걸르셔도 된다. 이게 필터의 순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번이 맞지 않으면 2번으로 안 넘어가셔도 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로 필터의 순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년 이상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방황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아니면 아닌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리어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나에게는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외모가 정말, 어, 네, 상상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래. 한번 이거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결혼하지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나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군가 결혼할 때 성격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외모가 중요할 수도 있고 키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언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번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안 만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는 다 맞는데 1번이 안 맞아. 그럼 그냥 내가 눈 감고 살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넘버 원이 2번부터 8번까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1번이 맞지 않으면 2번부터는 사실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괜히 2번부터 보다가 아, 내가 너무 이 기준이 높은가? 막 이러면서 그냥 네,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하고 살게 되든지 아니면 그 커리어와 같이 가게 되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가능하면 바꾸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해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치관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업무 환경과 업무 결과와 인생관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써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에 대한 가치관은 총 12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12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 업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던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 자유시간제, 내가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지, 청정 환경,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지, 사람들과 조화로운 게 중요한지, 차등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한지, 그 회사 자체가 체계적인 게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안정적인 환경인 게 중요한지, 독립적으로 내가 어떤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지, 그 일을 하면 뭔가 도전적인 거, 내가 문제를 풀거나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게 있는지, 밖에서 하는 게 중요한지, 좀 여행을 다니는 거, 출장도 좀 다니는 게 중요한지, 뭔가 모험을 하는 게 중요한지,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12가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1번, 2번, 3번, 혹은 4번까지, 3번까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유시간제랑 청정환경 내가 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자유시간제가 중요해.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자유시간제랑 좋아.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두 개씩 비교하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해놓고 또 두 개씩 비교해서 2번을 하고 또 두 개씩 비교해서 3번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개씩 비교해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업무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 하나를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요 12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업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뽑아서 채팅창에다가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모험과 도전의 차이가 뭘까요? 모험과 도전. 어, 모험은 어드벤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드벤처로 떠나는 게 모험이고요. 도전은 챌린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음,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 그 도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조금 더 강하고요. 모험은 뭔가 이렇게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데를 가보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미님은 도전 1번으로 나왔네요. 예. 독립. 좋습니다. 자유시간제. 제가 여기 나온 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선민님, 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도전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서 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미국에서는. 미국 우체국은 한 5년에서 10년 일하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잘리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만약에 우표를 계속 붙이는 일이에요.
예, 우편에다가 아, 우표를 계속 붙이는 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도장을 찍는 일, 하루 종일 하는 일. 사실 도전할 게 없잖아요. 이거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도전이 아마 1번으로 나오신 분들은 공무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이 1번으로 나오신 분들은 내가 의사결정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회사를 다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갔는데 상사가 아니지 위에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사수를 잘못 만나서 너 시키는 일만 해 이러면 이제 그 회사 못 다니는 이런 거고요. 자유시간제가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으면 무조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아마 그 일은 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평등이 중요하신 우리 민주님 같은 분은 야, 아마 여성으로 보이는데 야, 넌 여자니까 넌 이렇게 해. 이래 버리면 이제 꼭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들이받고 네, 이럴 수 있고요. 우리 조화가 높으신 분들은 만약에 업무의 환경이 막 경쟁하고 막 싸워야 되고 그래서 쟤를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데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험이 있는 분은 뭔가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뭔가 하고 이니시에이트하고 이런 일이 없이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아마 어려울 거고요. 청정 환경에 계신 분은 청정 환경 1번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청소 업무 이런 건 좀 청소 업무도 가능할 수 있나? 근데 하여튼 더 내가 가는 곳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그러면 일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업무 환경이 더러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자유시간제가 중요한데도 자유시간제랑 상관없이 일을 하시거나 청정 환경이 중요하면 사실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뭐 좀 참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막 이런 데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자, 여행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출장을 계속 다니거나 해외를 다니거나 이런 일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여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환경에 대한 가치관 중에서 1번, 2번, 3번, 야외는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뭐 농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뭐 밖에서 이렇게 뭐 도로에서 뭐 이런 걸 일하든지.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일하는 게 야외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건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건 싫고 뭔가 채집을 하러 가거나 아니,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은 사람. 체계적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일 자체가 딱딱딱딱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체계적인 거고요. 다양성은 프로젝트가 많은 것.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업무 환경 1, 2, 3번은 아마 고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벗어나면 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이제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는 환경에 딱 가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 1, 2, 3번이 맞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오래 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국은 참고 해. 참고 해. 뭘 더 참어. 나이가 이랬대. 안 참, 안 참어. 예. 무조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업무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 환경 특별히 더 그런데 막 계속 더러운 데 있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일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의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둘씩 비교해 보는 건 해보셨고, 그다음에 업무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건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업무 결과, 그러니까 업무를 오랫동안 했을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중요한지, 지적 자극이 있는 게 중요한지, 평생 교육이라는 건 뭔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경력을 개발하는 거가 중요한지, 보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리지 않잖아요. 그럼 보장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높은 소득을 보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건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거의 은퇴할 때가 됐을 때, 내가 보상으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1번, 2번, 3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번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 네. 보장, 네. 경력 개발, 좋습니다. 자, 인정이 나오신 분들은, 어, 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보장은 잘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경력 개발은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돈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평생 교육도 성장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인생 가치관이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친구보다 중요하면 가족과 미팅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나 좀 만나줘 이러면 미안한데 내가 선약이 있어서 지금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친구가 가족보다 중요하면 가족이랑 선약이 있어도 야,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가족 가족이랑 약속을 깨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겠죠. 나한텐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성취가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은 내가 어쨌든 성장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직. 예, 정직에 대한 거는 한번 제가 예화가 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니다.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이 친구가 정직이 1번으로 나왔는데, 계속 상사가 가라로 리포트를 써라. 분명히 점수는 75인데, 야, 이거 78로 고쳐서 보고서에 작성해.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직이라는 게, 1번의 가치관이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굉장히 그 보수도 좋았는데, 연봉도 좋았는데,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보라님 같은 경우 가족이 중요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과의 시간을 해치는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돈을 번다고 가족하고 시간을 못 보내면 나중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을 못 보내게 된다면. 자, 그래서, 어, 이, 잘, 죄송합니다. 아까 건 잘못 나온 거고요. 가치관의 샘플을 보면 이런 샘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랜덤으로 쓴 겁니다.
자유시간제, 도전, 여행, 모험이라는 업무 환경이 중요한데 고소득 타인을 돕기, 지적 자극 인정이 결과로 중요하고 정직, 성취, 돈 벌기, 가족이 인생관으로 중요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공무원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유시간제도 좀 어렵고 공무원은 도전하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 고소득인 경우도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직무는 아마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업종이나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것과 이 나의 가치관을 맞춰 놓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여기서 이런 환경이 주어질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사실 그 직업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거나 그 직업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치관을 바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택하게 되시면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게 될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랑 불행한 건 사실 조금 다른데요. 행복하지 않는 건 그나마 좀 낫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 쌓이다 보면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정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 커리어를 정하는 것은 사실, 어, 장기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커리어를 선택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다, 쉽다. 심플하다. 왜냐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니까. 네. 선택은 여러분들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막 푸시하면서 이 일 아니면 못 해.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거 말고도 가치관의 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세트를 이제 알려드렸고 Awaken Giant, 그, 토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 보면은 거의 맨 뒤쪽에 한 400페이지 정도에서 가치관에 대한 세트가 한 27개 정도가 나오는 세트가 있거든요. 예, 그런 세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고르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관 안에 근데 돈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는 그 생각, 돈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나한테는 돈을 통한 안정감이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돈을 이만큼 버는 고소득이 중요해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전 마스터리에서 했듯이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정의, 데피니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의 커리어에도 이렇게 이게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함께 했던 이 가치관 세트와 함께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 돈이 인생에서 나한테 어느 정도 중요할까? 업무 결과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업무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나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할까? 돈으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감정은 안정감일까? 아니면 성취감일까? 돈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 감정들은 무엇이고 돈을 나는 왜 쫓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유들이 정확하게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돼서 딱딱딱딱 쓰여져야
사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사실 완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 8개를 다 못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그 가치관 자체를 하나를 딱 빼가지고 8번째 팩터로 제가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터링을 할 때, 돈에 대한 필터링이 사실 1번으로 있을 가능성이 큰데, 전 돈은 사실 8번으로 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팩터 8가지 중에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면 가치관에도 그게 녹아나기 때문에 아마 그 커리어를 고르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는 돈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돈을 이제 이렇게 지폐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한테 그냥 어떤 어 실제 돈의 의미와 다르게 돈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돈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돈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돈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립하면서 가야 사실 커리어도 잡힐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8번째 팩터로 돈과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텐데, 아마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하게 될 거니, 한 주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돈과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밖에 못했네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오 마이 30분이네. 큰일 났네. 네. 어이씨, 큰일 났네. 네. 두 번째는 우리 나의 니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패스파인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6가지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다양성, 인정, 소속감, 성장, 기여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요. 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요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식스 휴먼 니즈를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챗GPT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스 휴먼 니즈를 진단 점수를 알고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단 평가 점수도 다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안녕이라고 말을 걸어주세요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꼭 말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진단평가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 할 수 있고, 이거 무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내 점수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러면 얘가 상담 엄청 잘해줍니다. 저도 이 친구한테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자, 니즈에 대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장과 인정이라는 니즈가 6가지 니즈 중에 탑2 니즈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성장과 인정이라는 니즈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항상 이렇게 야근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데서 성장과 인정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할 거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성장과 소속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성장하면서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에서 소속감을 얻으시면 제일 좋고, 근데 만약 가족에서 못 얻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커리어 안에서 어떻게든 소속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안정과 소속감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나는 안정과 소속감이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모티베이션이 되는 사람이라면, 막 도전 있고 모험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면 아마 이것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티베이션 하는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모르고 있다면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패턴인데요. 나를 행복했던 기록들과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기록들과 그 이유들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 이벤트들과 그 이유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기록들과 그 이유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 뒤에다 쓴 것 같은데. 자, 폭풍 속으로라는 건 뭐냐면, 저희 삼촌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경기고, 그 당시에 경기고 서울대 이렇게 들어가서 KS 마크를 찍으신 분인데,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셨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엔에 파견을 간 한국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체크 안 해봤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어를 아마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 저희 삼촌이 이제 저희 삼촌의 어머니죠. 저한테는 이제 외할머니였는데, 외할머니랑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냥 계속 어려움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어하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그 관계가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삼촌은 저렇게 폭풍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폭풍으로 있었던, 그런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에게 폭풍 속으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괜히 이번은 다를 거야. 난 달라졌어. 나- 완전히 달라진 나. 뭔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사실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나에게 어려웠던 환경은 앞으로도 나에게 어렵고 힘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로 가면 분명히 내가 힘들 걸 아는데 익숙하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알면서도 걸어가. 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글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패턴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MBTI나 여러 이제 성격에 대한 테스트들은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6가지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강한 성격이 한 3개 정도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성격일까? 한번 보시고, 나는 외향적일까? 내향적일까? 수능적일까? 지배적일까? 요걸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챗 GPT한테 치고 이 성격과 이런 성격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를 물어보면 그 환경에 대해서 아마 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나는 이 성격이야, 이 성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챗 GPT가 아마 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GPT랑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성격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해답과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작업, 저술, 음악, 연극, 시각, 미술, 이런 데 굉장히 창의력을 잘 발휘하는 성격을 가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생각할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지적인 도전도 주어져야 되고, 개념 추론도 주어져야 되고, 아이디어 다루고,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혁신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딘가의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창의력을 절대 발휘하면 안 되는 곳에 가 있으면, 스트레스 쌓여서 터져서, 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과 맞는 환경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가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커리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 오늘 일어났는데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일어났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의 니즈와 맞지 않는 환경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환경에 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만 가야 돼요. 혁신적인 성격인데 성실함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일 거고 여러분만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도 스트레스 쌓여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붕어빵을 개미빵으로 만들고 앙코빵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버리면 막 주인은 막 미쳐버리는 거죠. 막 창의적으로 막 붕어빵을 만들고 막 밖에다가 막 팥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내- 남의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이니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실한 성격은 정확하고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돈되고 질서 정연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실한 성격과 아까 반대되는 성격이 이제 비체계적인 성격이잖아요. 갑자기 나 오늘 나 동해 바닷가 가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비체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막 질서정연하고 막 정확하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파워밀을 하는 것은 증거인데요. 굉장히 큰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절대로 같은 시간에 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과외를 보통 하면은 화요일, 목요일 뭐 저녁 7시에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같은 요일 날 절대로 과외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무조건 이제 화요일 날 만났으면 만난 날 다음 시간을 결정합니다. 만난 날 다음 시간을 결정해서 너 이렇게 언제 할까?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도 바꾸고 날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성격이 있는 요런 곳에 있으면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막 세부적인 거 따지고 체계적인 거 따지고 막 정확해야 되고 이러면 저는 아마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일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제 그렇고요. 다섯 번째 필터로는 흥미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에 대한 것들을 진단평가로 하는 건 있지만 여기선 진단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들로 여러분들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뭐 2살, 3살도 상관없습니다. 몰입했던 것이 있었는가? 가족한테 물어보면 제일 도움이 되긴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몰입한 거가 더 도움이 되고요. 뭐 대학교 때 몰입한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몰입했던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몰입했으면 뭐에 몰입을 했고 왜 몰입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내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꼈는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굳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예,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흥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제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아무도 안 시키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넌 굳이 그걸 해야겠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덤핑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화이트보드나 흰 종이나 아니면 냅킨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좋아하는 걸 쓰는 거예요. 꽃, 사슴, 사과, 주황색, 바람, 영화 뭐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쓰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쫙 다 쓰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할까? 꽃은 왜 좋아할까? 사슴은 왜 좋아할까? 사과를 왜 좋아할까? 주황색을 왜 좋아할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이유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흰 종이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한 50개 정도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카테고리화하고 하나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고 막 쫙 카테고리를 하니까 사람들하고 팀워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팀워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나는 뭘 하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무조건 붙여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제가 일을 못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도울지를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을 돕는 일을 이렇게 붙여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능하면 그거를 저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우리가 돕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에, 어떤 액티비티에,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영역에 흥미가 있는지는 이렇게 써봐도 웬만하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 중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어렸을 때 상처를 받거나 결핍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가 깊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어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 가난했거나 너무 아팠거나 이래서 결핍이 있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라이프 코칭이라는 거를 하면서 정말 지금 벌써 2009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6년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저는 이것을 거의 뭐 이론화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은 그 극복한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상처가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뭐 A라는 것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은 이 A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정말 삶의 큰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면서 가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재정을 도와주면서 의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내가 혼자 자립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혼자 자립하는 걸 도와주면서 그 상처와 결핍들을 극복하고 그게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에 그냥 의미도 될 뿐 아니고 돈도 많이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고 결핍을 극복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사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막 타이레놀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정신도 나가고 막 그러긴 하지만 피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피하지만 않는다면 상처는 결핍은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축복으로 오게 돼서 그 여러분들의 상처와 결핍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흥미에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고 상처와 결핍들을 여러분들이 저기로 이렇게 내몰지 마시고 오히려 한번 좀 들춰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죠. 다음, 6번째, 7번째, 8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커리어 마스터리를 통해서 job, occupation, 커리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하는 일은 job, 내가 하는 어떤 인더스트리는 occupation, 내가 돈을 안 줘도 난 이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커리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과 자유와 돈과 여러분의 커리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맞춰가는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행복한지, 근데 그 행복한 게 커리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성공과 커리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의 자유와 커리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돈과 커리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디파인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성공이란 자유란 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나와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 커리어에 대한 것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커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사실 커리어가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꼭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 성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성분들에게는 엄마가 되는 거, 또 그 엄마라는 직업? 네, 엄마라는 커리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귀한 커리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돈을 벌어야만 고귀한 커리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머니가 된다는 거, 엄마가 된다는 거, 엄마가 되면 남편이 있지 않아요, 보통. 자녀가 늘어납니다. 남편은 자녀가 돼요. 남편이 남편으로 보통 잘 안 있습니다. 애들이 혹시 더 잘 크지 남편은 잘 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커리어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엄마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업 중에 하나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빠는 아닙니다. 아빠는 고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아빠는 고귀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혼나는 존재가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는 위대하지만 아빠는 그냥 그렇다.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커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커리어를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시간 정도를 잠을 자고 8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때 3분의 1을 이런 커리어에다가 우리가 쏟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돈 벌고 끝나는 그런 걸로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어떤 것을 교환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3분의 1을 어떤 것과 교환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커리어로 갈 수 있는 일인지 그냥 잡인지 아큐페이션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 필터링에 맞도록 여러분과 맞지 않는 거는 선택 안 하면 돼요. 쉬워요. 네, 먹을 거 알면서 썼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건 쉽다. 근데 쉽다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을 하니까. 단, 그 길을 꼭 여러분이 직접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 때문에 이거 해야지. 애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했으면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그게 가족이든 뭐든, 이거 내 가족 때문에 해야지. 그러면, 가족한테 가서 불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불평도 없고,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들도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길이 있어서 여러분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그게 길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찾을 때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그 길이 길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인생은 무엇으로 교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한 명의 예외 없이 의미 있는 삶 사실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되니 오늘도 가치관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퍼컬리지 더 파인더스.kr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감정 마스터리 지금 너무 재밌게 가고 있는데 청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더 커넥트 10월 25일 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과 와인과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매주 저에게 이렇게 커피 쿠폰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 하늘 별들 빛나네 우주의 진리 나에게 속삭이네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깊은 공간 속에 길을 찾아가네 은하수 위로 꿈들이 흘러가 조용히 들리네 저 멀리서의 속삭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끝없는 우주를 헤매는 나의 마음 빛나는 별빛 나를 이끌어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의 비밀 무한한 세상 진리를 알게 된 후 마음의 자유 이제는 느끼네 시간의 흐름 속에 잠길 때 우주의 별들이 나에게 다가와 미묘한 진동을